시작하겠습니다. 31번 매수 신청 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개사가 매수 신청 대리 위임을 받은 경우 틀린 것입니다. 1번 매수 신청인은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법원 집행법원이 정하는 금액과 방법에 맞는 보증을 집행관에게 제공해야 된다. 최저매각 가격의 10분의 1이고요. 현금, 유가증권, 수표 이런 것 중에서 제출하면 됩니다.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고요. 2번 차순위 매수신고 2등은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신고한 금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습니다. 넘지 않는 때에만 할 수 있다. X. 그 다음에 그 보증금을 빼는데 시험에 최고가 매수신고액에서 그 10%를 뺀 금액 하면 X입니다. 시험에 그렇게도 나왔다고. 최저매각 가격 2억인데 1등을 하려고 2억 5천만 원을 써냈습니다. 그럼 2억 5천만 원을 써내지만 보증금은 얼마를 낸다고? 자기가 써낸 금액의 10%가 아니라 최저매각 가격 10%인 2천만 원을 냅니다. 그러면 남은 금액이 2억 3천만 원이고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하려면 2억 3천만 원보다는 높게 써내야 되죠. 그래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신고한 금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 맞는데 자기가 써낸 금액 그 10%를 뺀다고 하면 X라고요. 그 10%면 2억 5천, 네, 10%면 2,500이죠. 그렇게도 시험에 출제됐다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 할 수 없다 했는데 암기 프린터 34번에 보면 7가지 할 수 있습니다. 7가지. 매수보증금 제공하는 것, 매수보증금 돌려받는 것, 그 다음에 차순위 매수 신고하는 것, 차순위 매수 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게 뭐냐 하면 할 수 없는 게 소송대리 안 됩니다. 소송대리. 명도소송, 배당이소송, 항고소송, 기일변경 신청은 소송대리는 변호사가 할 수 있다고요? 소송대리는 안 된다. 자, 3번이 틀렸습니다.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 할 수 없다 했기 때문에 X입니다. 4번 차순위 매수 신고인은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매수의 책임이 없게 되면 즉시 매수 신청 보증을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예,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잔금 다 낼 때까지는 돈 못 돌려받습니다. 그래서 차순위 매수 신고하면 한 달 가까이 돈 못 찾습니다. 차순위 아니면 나머지 3등부터는 돈 그 자리에서 다 돌려주죠. 현금으로 그 자리에서 냈던 돈 다 돌려줍니다. 공매의 경우에는 그 지정계좌로 입금을 시켜주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공유자 또는 임대주택 임차인의 우선 매수 신고에 따라 차순위 매수 신고를 보게 되는 경우 그 차순위 매수 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행위 할 수 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건 소송대리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31번의 답 3번이 되겠고요. 32번입니다. 교육제도 틀린 것입니다. 1번 실무교육 내용은 법률 지식 밑줄 치시고 4번 연수교육 내용은 법제도의 변경사항 밑줄 치십시오. 실무교육은 법률 지식 초보자니까 연수교육은 2년마다 한 번씩 교육을 하니까 바뀐 법 바뀐 걸 강의해야 되죠. 나머지 그거 빼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부동산 중개 및 경영 실무, 지급윤리는 똑같다고요. 실무교육이나 연수교육이나 시험에 실무교육 내용, 연수교육 내용 구분해서 물었습니다. 교육시간도 다 기억을 해야 되겠죠. 교육시간 규정 없는 것 거래사고 예방교육이고요. 가장 짧은 게 직무교육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 연수교육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중개실무교육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은 32시간 이상 44시간 이하가 되겠습니다. 지급윤리가 교육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 거래사고 예방교육밖에 없습니다. 교육 안 받으면 처벌받는 거 5번에 연수교육밖에 없습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대통령령의 개별 기준은 최대 100만 원입니다. 그 100만 원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기 때문에 150만 원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100만 원 이하라는 말은 쓸 수 없죠. 개별 기준은 최대 100만 원이다. 대통령령에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답 5번입니다. 연수교육 안 받으면 시도지사가 부과합니다. 시도지사가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자격증 7일 이내 미반납하는 경우에도 시도지사가 과태료 부과합니다. 5번이 답이고요. 33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우리 암기 프린터 51번에 1번부터 4번까지 그대로네요. 1번, 2번, 3번 즉 등록 신청, 분사무소 설치 신고, 그 다음에 소속 공개사 고용 신고할 때는 자격증 4번 제출하지 않는다. 4번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 신청, 5번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의 경우 자격증 4번 제출하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4번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 신청 시 자격증 4번 제출하지 않는다 했는데 제출합니다. 암기 프린터 51번에 4번 똑같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5번 사무소 이전 신고 시 등록증 원본 제출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사무소 이전할 때는 등록증 원본 반납하고 새로 받아야 되죠. 그래서 5번도 맞습니다. 답 4번입니다. 34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을 취소해야 된다. 암기 프린트 55번에 1, 2, 3번에 있습니다. 그리고 2번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면 등록 취소해야 되고 3년에 3천만 원이고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4번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 취소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보 거짓 공개해도 지정 취소할 수 있고 1년에 1천만 원입니다. 3번도 맞고 4번도 맞습니다. 5번이 틀렸네요. 암기 프린터 55번에 6번, 7번에 있습니다. 거짓 정보 공개한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 취소 플러스 1년에 1천만 원 지정 취소할 수 있고 개업 공개사는 업무 정지죠. 암기 프린터 55번에 동그라미 7번 개업 공개사는 업무 정지, 6번에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암기 프린터 55번에 동그라미 6번에 1.1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죠. 1.1이 이 암기 프린터만 정확하게 알면 80점 받습니다. 근데 1.1이 뭔지 평소 때 미리 한번 안 읽어보고 하면 무슨 말인지도 모르죠. 읽어보고 이해 안 되는 거는 오히려 지금은 동료들한테 물어보면 더 이해가 잘 되나 봐요. 강사가 말하는 건 모르겠다고 하는데 여기 우리 학원에도 보니까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너무 이해 잘 된다고 리액션도 잘하더라고. 고개 끄덕끄덕 아 그렇냐 하면서 제가 강의할 때는 막 가만히 부동자세로 너무 말이 빨라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참 제가 강사 자질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말이 빠르다 이거는 저 한 달 남았는데 말 빠른다고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강사 자르기도 힘들고 내가 변해야 돼. 내가 말이 빠르면 내가 실력이 좀 부족한 거나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100% 모든 사람에게 다 맞추기 쉽지 않아요. 지금 와서는 그게 개인 과외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내 탓을 해야 돼. 남 탓하면 합격하기가 어려워요. 좀 더 열심히 하고 문제를 풀어보셔야 돼. 지금부터 집중력을 발휘해야 된다고요. 34번에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5번 옛날에 사법고시에 이렇게 유사하게 출제됐고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도 이렇게 박스의 문제 나옵니다. 물론 실제 시험에서는 박스 이렇게 많이 안 나오고 3개, 4개 나올 가능성이 있죠. 좀 더 어렵게 낸 거예요. 자, 기역,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려면 평장, 암장, 가묘, 예장, 분묘기지권 인정 안 됩니다. 평장, 평평하게 묻어놓은 것, 가묘, 예장, 암장 안 됩니다. 관습법상 공시방법을 갖춰야 된다. 봉분이 위로 불룩하게 이렇게 올라와 있어야 된다. 2번 분묘기지권의 범위 내라 할지라도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단분 또는 쌍분 형태로 합장을 하는 거 허용되지 않죠? 맞습니다. 기역 니은. 자, D가 틀렸습니다. 소유의 의사가 추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할 뿐이지 토지 소유권을 시효취득하는 거 아닙니다. 자주점유가 아니고 타주점유입니다. 판례입니다. 그래서 D가 틀렸고요. 틀린 거 골라라고 했으니까 D가 틀렸습니다. 리얼.
지상권에 유사한 물건이지만 지상권의 최단기 존속기간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고 영구무한히 존속된다. 지상권의 최단기 존속기간은 경구한 건물 30년, 목조 건물 15년, 공작물 5년이죠. 그 분묘는 특수 공작물입니다. 그러나 5년이 아니고 영구무한히 존속된다. 리얼은 사법고시 옛날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5년 X. 자, 그 다음에 미음도 X입니다. 이거 미음이 시험에 최근에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2번 나왔습니다. 2001년 1월 13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 설치된 분묘는 분묘기지권 인정 안 됩니다. 시효취득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건 판례가 1995년도 설치됐는데 지금 2020년을 기준으로 본다면 이미 20년 넘었죠? 그럼 시효취득 인정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은. 이게 지금 여기 적혀져 있는 이 미음 지문이 대법원 판례 소수 의견입니다. 소수 판사들이 한 의견입니다. 다수는 시효취득이 인정된다. 판례입니다. 미음.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2001년 1월 13일 장사법 시행 당시 아직 20년의 시효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분묘의 경우에는 법적 규범의 효력을 상실한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에 관한 종전간섭을 가지고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했는데 다수 견해는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미음 틀렸고요. 비업.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평온 공연하게 20년간 분묘의 묘지를 점유하였으나 시효 완성에 따른 등기하지 않는 경우 시효취득하지 못한다. 등기 대상이 아니죠. 등기하지 않습니다. 분묘기지권은 등기 안 해도 시효취득을 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비업. 시효.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였더라도 분묘기지권자는 토지 소유자가 분묘기지에 관한 지료를 청구하면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봐야 된다. 이게 중요하죠. 밖에서 있기 때문에 시효 중요한데 아직 시험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효 취득은 청구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합니다. 지상권의 경우 지상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료 지급하죠. 시효취득은 청구한 때부터. 그리고 시효취득이 아니고 자기 땅에다가 묘를 설치해놨다가 땅 팔면서 묘 이장한다 안 한다 아무 말 안 해가지고 분묘기지권이 생긴 경우는 분묘기지권 성립한 때부터 지료 지급해야 됩니다. 시효취득은 청구한 때부터 지급해야 됩니다. 판례가. 시효시 중요합니다. 판례 변경됐기 때문에. 답 3번입니다. 36번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농협은 특수법인이고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은 일반법인입니다. 일반법인하고 특수법인에 대해서 지금 구분하는 거죠. 물론 사회적 협동조합은 일반법인이 될 수 없고요. 자, 1번인데요. 특수법인도 인장등록, 보정설정 이런 거는 다 해야 됩니다. 특수법인 차이 나는 거는 등록 기준 적용하지 않고 책임자가 분사무소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는 규정 적용받지 않고요. 그리고 특수법인의 경우도 원칙은 등록해야 됩니다. 다만 특별법에서 공인중개사법 제9조를 배제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을 안 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1번은 맞습니다. 보정설정 인장등록은 해야 된다. 2번은 일반 법인은 2억 원 이상, 지역농협은 1,000만 원 이상이죠. 모든 특수법인이 1,000만 원 이상이 아니라 지역농협만 1,000만 원 이상이죠. 나머지 산업단지관리기관, 지역산림조합,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억 원 이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일반 법인은 법 제14조에 규정된 6가지 업무를 겸업할 수 있지만 특수법인은 그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만 할 수 있지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는 특수법인은 못한다. 지역농협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단지 관리기관도. 자, 그 다음에 4번 지역농협은 자본금 1,000만 원 이상이다, 5천만 원 이상이다? 자본금 필요 없다. 자본금 적용 안 한다. 등록 기준 적용 안 한다고 했잖아요. 자본금 1,0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도 X입니다. 보정 설정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이지 자본금은 적용 안 한다고요.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자본금 얼마이든 상관없습니다. 4번 틀렸습니다. 갑은 5천만 원 이상 해야 되죠. 일반 법인은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 보정 설정 금액은 2억 원 이상,
특수법인은 그중에서 지역농협은 자본금 규정은 적용이 되지 않고 보정 설정은 1,000만 이상입니다. 자본금이라고 했으니까 4번 X입니다. 5번 일반 법인은 중개상물 매매교환 임대차에 관한 알선을 할 수 있지만 지역농협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농지 매매교환 임대차 중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7번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인데 틀린 것입니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 자는 허가 신청서에 계약 내용과 그 토지 이용 계획, 취득 자금 조달 계획 등을 적어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국토부 장관이 아니라 시장, 군수구청장, 허가관청입니다. 즉 허가구역 지정권자는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인데 허가권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국토부 장관. 여기 자금 조달 계획을 제출하죠. 그래서 우리 암기 프린트 13번에 보면 토지 취득 자금 조달 계획 제출하는 게 있잖아요. 수도권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는 1억 이상, 비규제 지역은 비규제 지역이 아니라 수도권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외에는 6억 이상.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는 제외한다. 왜?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으면 자금 조달 계획을 따로 제출하는데 또 2번씩이나 제출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토지 취득 자금 조달 계획 했을 때 암기 프린트 13번 맨 밑에 이때 토지는 건축법상 사용 승인 받은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합니다. (1번이) 답이고요. (2번은) 허가 신청을 받으면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허가증을 발급하거나 불허가 처분 사유를 알려야 됩니다. 15일 안 하고 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 처리 기간 내에 이렇게 해도 맞는 말입니다. 15일이라고 해도 맞고요. 법률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이렇게 돼 있고 시행령은 15일이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다만 선매 협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리면 됩니다. 4번 15일 이내 허가증의 발급, 불허가 처분 사유 통지가 없는 경우 그 기간이 끝난 날 다음 날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16일 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그래서 허가증을 교부해야 됩니다. 5번 허가구역에서 허가받지 않고 체결한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무효입니다. 그래서 원래 중간생략 등기는 유효하지만 허가구역 안에서 중간생략 등기는 무효죠. 자 37번에 1번이고요. 38번입니다. 서울특별시 소재하는 아파트에 대해서 2022년 9월 19일 갑의 저당권 채권 금액 1억 원이 설정되어 있고 2022년 9월 19일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미등기 소액임차인 을이 보증금 1억 거주하고 있으며 9월 20일 병이 저당권 채권금액 1억이 설정되어 있다. 2억에 경매된 경우 틀린 것은 이게 3억에 경매되면 다 주면 되죠. 근데 1억 누군가가 손해봐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이 저당권 갑의 저당권은 2022년 9월 19일입니다. 그 다음에 임차인은 9월 19일 전입신고했다. 전입신고하면 다음 날 대항력이 생기죠. 20일. 그래서 가장 선순위가 갑 저당권입니다. 그 다음에 임차권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병의 저당권이 되겠습니다. 1번 매각 부동산 위의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 등기에 압류가 합류는 무조건 말소되죠. 그리고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인 임차권은 인수되는데 임차권이 지금 후순위잖아요. 그 다음 날 대항력이 생기니까. 그래서 모두 소멸하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갑은 1억을 전액 배당받을 수 있다. 배당 순서를 보면 배당 순서 최고 먼저 받는 게 누구부터 받아요? 1순위가 을 최우선 면제 5천만 원 받습니다. 을 최우선 면제. 세입자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5천만 원. 1억이라도 5천만 원. 5천만 원이라도 5천만 원이죠. 보증금 1억이라도 5천만 원이고 1억 5천이라도 5천만 원 최우선 면제 받는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받는 게 갑 1억 다 받습니다.
그 다음에 3순위가 병 1억인데 5천만 원밖에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2억에 낙찰됐으니까. 그래서 2번은 맞고요. 3번은 최우선 면제, 우선 면제 받으려면 배당 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3번 맞습니다. 4번 어른 5천만 원 배당 받을 수 있고요. 병도 5천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5번이 틀렸네요. 병 1억이 아니라 5천만 원이라고요. 남은 돈이 5천만 원밖에 없으니까. 물권은 순서에 따라 배당을 해주죠. 채권은 평등하지만. 자, 따라서 38번에 5번입니다. 자, 39번 주택임대차 신고인데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하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작년에 6천, 30, 30일 가로 안에 숫자 넣는 거 시험에 나왔습니다.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둘 중에 하나만 초과되면 신고해야 되죠.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그 다음에 2번 해제 신고도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공동으로 신고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계약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해제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4번에 해제 신고를 만약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개업관계사가 했다 하더라도 개업관계사가 해제 신고할 의무는 없고 할 수 있죠. 할 수 있지 하여야 한다면 X입니다. 해제 신고 의무는 거래 당사자에게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효 취소 해제가 몇 년 지나서 소송에 의해서 될 수도 있거든요. 무효 취소 해제 소송. 우리도 혼인 무효 소송 이런 게 몇 년 지나서 이루어질 수도 있잖아요. 혼인 무효 소송하는 게 더 낫죠. 그러면 돌싱이 아니고 그냥 아예 무효니까 처음부터 결혼 안 한 거잖아요. 해제 신고는 거래 당사자에게만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중개 거래면 반드시 개업관계사가 신고해야 되죠. 주택임대차 신고 의무는 거래 당사자가 에게 있는데 국가 등이 일방 당사자면 국가 등이 주택임대차 신고해야 됩니다. 해제 신고는 국가 등이 할 수 있는 거지 할 의무는 없습니다. 해제 신고 안 하면 거래 당사자만 처벌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계약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경우에는 5%가 아니라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 거래했는데 거짓 신고하면 5% 이하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40번입니다. 강제경매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했는데 1번 매각 결정기일은 매각기일로부터 일주일 이내로 정해야 됩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 농지법하고 약간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농지취득자익증명을 매각 결정기일까지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각 결정기일이 일주일 안에 정해지기 때문에 옛날에 농지취득자익증명을 4일 이내 발급을 해줬어요. 근데 지금은 7일 이내 발급을 해주고 농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인 거는 14일 이내 발급을 해주잖아요. 그럼 심의대상인 경우는 미리 농지취득자익증명을 경매로 낙찰받으려면 신청해야 되겠죠. 지난주에 농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인 거 했었습니다. 허가구역 안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법인이 취득하는 경우, 외국인이 취득하는 경우, 외국 국적 동포가 취득하는 경우, 그 다음에 자기가 거주하는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 외의 지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또는 3인 이상이 공유로 취득하는 경우 이런 경우 농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라고 했죠. 아, 지난주에 문제 있었는 게 아니고 백선에 있었네. 다음 주에 한 번 더 요거 내야 되겠네요. 백선 안 들은 사람도 있으니까. 자, 그래서 1번 틀렸고 2주가 아니고 1주고요. 2번 이거 아까 했잖아요. 그 10%가 아니라 그 10% 아니라고 했죠. 최저 매각가격이 2억인데 2억 5천만 원 써냈으면 2억 5천만 원이 10% 2,500이 아니라 최저 매각가격 10% 또는 그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는 때만이죠. 기출문제 이렇게 나왔다고요. 앞에 아까 이야기했어요. 그 10%가 아니라 보증금을 빼거나 아니면 최저 매각가격 10%를 빼야 되겠죠.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2번 X고요. 3번 항고보증금은 매각대금의 10분의 1입니다. 암기 프린트 56번에 10분의 1에 동그라미 3번에 있습니다. 매수보증금은 암기 프린트 56번에 1번에 보면 최저 매각가격의 10분의 1입니다. 3번이 맞습니다. 4번은 기출문제인데 매각 방법이 두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 기일입찰, 기간입찰, 호가경매 세 가지죠. 세 가지 방식입니다. 호가경매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호가경매 안 합니다. 부동산은. 근데 출제하는 교수님들은 현실적인 걸 보는 게 아니라 법조문에 있는 대로 본다고요. 그래서 세 가지 방식입니다. 두 가지 X. 자, 그 다음에 5번은 유찰되어서 세매각을 할 때에는 유찰됐다 이 말은 1억 이상 써낸 사람 중에서 1등 뽑겠다 했는데 1억 이상 써낸 사람 한 명도 없으면 유찰되면 또 1억부터 시작하면 또 아무도 안 써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8천만 원, 그 다음에 또 유찰되면 6,400 이렇게 전차 매각 가격에서 20% 또는 30% 20%인지 30%인지는 명문 규정 없고 상당한 금액을 저감한다고 돼 있어요. 그 상당한 여부는 법원 재량입니다. 깎아줍니다. 유찰됐을 때만. 유찰돼서 세매각할 때만 깎아줍니다. 매각 불허가 결정을 받아서 세매각할 때는 가격 깎아주지 않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못해서 세매각할 때는 가격 깎아주지 않습니다. 유찰된 경우만 깎아주고 매각 잔대금을 내지 않아서 실시하는 재매각의 경우도 가격 깎아주지 않죠. 저감 없이 X입니다. 유찰돼서 세매각할 때는 저감을 해야 되고 재매각 가격 깎아주지 않고 매각 불허가 결정을 나서 세매각할 때도 가격 깎아주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오늘의 모의고사 10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